안녕하십니까.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교육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일상을 확장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렇게 확장되는 일상이 우리 학교 교육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사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개념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 어플리케이션 중에 멘티미터라고 있습니다. 멘티미터는 사용자들이, 참여자들이 어떤 교수자의 어떤 만들어 놓은 질문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고, 빠르게 응답한 것을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 도구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사례를 올려놔 봤는데요. 여기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이러한 멘티미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필수 애플리케이션 5가지를 꼽는다면 해서 이 질문에 이 QR코드를 스캔한 사람은 접속해서 5가지의 답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워드 클라우드는 크게 표현되는 단어들은 당연히 그 단어가 많이 언급된 단어라는 의미겠죠. 만약에 멘티미터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종이로 위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참여자들은 그곳에 답을 적을 거고요.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수합한 이 학습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요런 앱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동일한 작업이 멘티미터를 쓰지 않고 사람이 직접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디지털 기술은 이렇게 효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멘티미터를 쓰면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멘티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학생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1인 1 디바이스가 필요하고요. 교사 또한 스마트 기기, 그리고 그 교실은 인터넷이 되어야 되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멘티미터를 다루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어떤 지점에 어떠한 디지털 도구를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학생들 또한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서 QR코드, 링크 접속, LMS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4번과 5번을 우리는 흔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후반부에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유니버스에 메타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여서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2가지 시계가 있습니다. 태엽 시계와 스마트워치입니다. 태엽 시계와 스마트 시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능에 있습니다. 태엽 시계는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지만 스마트 시계는 그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 시계의 내부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은 사용자의, 즉 차고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 상태를 감지할 수 있고 감지한 것을 데이터화해서 디지털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계가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스마트 시계는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 혹은 와이파이 같은 인터넷 환경 속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시계가 이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접속하는 그 가상의 공간, 클라우드와 같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 사용자의 데이터가 모이긴 다음에 이 클라우드는 이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 기계나 스마트폰, 스마트 시가에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여기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공간에 사용자와 그다음에 가상의 공간에 있는 사용자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즉, 이런 다양한 스마트 기계와 같은 장치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즐겨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메타 회사의 로고를 보면 이렇게 무한대 표시로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서로 닮아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메타는 왜 우리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한 개의 플랫폼에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형태의 산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웹에 접속하는 시간부터 웹에서 하는 활동들이 모두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데이터화 되는 거고요. 그렇게 데이터화 된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최적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술들에는 수많은 하위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즉 스마트 시계, 스마트폰 그 위에 다양한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것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얻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보내는 방식이죠. 클라우드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그게 즉 인공지능이고요. 그렇게 분석된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표가 이를 조금 더 데이터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결국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플랫폼에 접속을 하고요. 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용자의 활동들이 데이터화되고 기록되고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화되고 기록된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이 되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를 저는 이런 식의 글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결국은 사용자 경험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구현하는 게 어려웠다면 현실의 삶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요,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결국 현실의 세계에는 가상의 세계를 스마트 기기, 플랫폼, 클라우드와 같은 것들 연결이 되고요. 이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와 피드백입니다. 그럼 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에서 이 버스를 따와서 현실을 초월하다. 초월을 의미하는 접두사 메타를 붙여가지고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점차 하나가 되어가는 쌍둥이처럼 닮아가는 디지털 트윈, 이 메타버스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교육에 적용해 본다면 사용자 경험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말만 바꾸면 되겠죠? 학생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바로 디지털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고민은 학생들에게 디지털에 대해 무엇,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즉, 어바웃의 관점에서 디지털을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생들의 배움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학생들의 배움을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이러한 데이터화, 개별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수업과 나의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학습에 피드백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우리 학교와 교사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를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에는 어떠한 가치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들어보면서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요. 디지털 시대에 학생 개발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